앞서서 이렇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중에서 좀 뭐 중기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고모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 전에 좀 고려할 만한 그런 치료법은 없을까요? 예, 초기와 뭐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만약에 50대, 60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면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인공관절이 뭐 한 10년, 20년, 심지어 30년까지 가는 것도 나온다고 하지만 모든 환자분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반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50대, 60대에 있어서는 인공관절보다는 조금 더 다른 수술, 내 관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아, 되는데요. 그렇군요. 예, 특히 제가 다 설명드릴 근위경골절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위, 경골, 절골술. 절골술이요. 예, 근위라는 게 이제 위쪽이고 네. 경골은 이제 아래에 있는 뼈 중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뼈를 말합니다. 지금 아, 사진에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 선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것이 고관절, 그러니까 그 대퇴골두의 중앙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네. 맨 아래에 있는 선이 발목 관절에 있어서 중앙을 가리킵니다. 네네네. 그 고관절에 있는 중앙선과 발목 관절에 있는 중앙선을 잇는 선이 일반적으로 정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릎의 중앙을 지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환자의 사진인데요. 네. 약간 무릎이 안쪽으로 지나가죠. 네네. 예, 그 좀, 얘기는 무릎이 약간 O자 다리로 좀 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그리고 저 무릎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무릎 안쪽이 관절 간격이 좀 좋아져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거죠, 약간. 예, 그럴 때 저 선이 체중 부하선입니다. 그러면 저 체중 부하선을 좀 건강한 관절이 있는 외측으로 좀 이동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개발된 것이 근위경골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다음 사진 보시면, 예, 그래서 저 경골에 있는 상부에 금을 내 가지고요, 그야말로 금을 내서 뼈를 약간 벌려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축을 이동시켜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근위경골 절골술이 되겠는데 비교적 약간 좀 너무 고령이 아닌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에서 받게 되면은 체중 부하의 축이 옮겨지면서 내측이 아팠던 분이 외측으로 체중이 부하가 되니까 비교적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으면서 이건 또 내 관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인공관절보다는 활발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위경골절골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선천적으로 휜달인 경우에는 좀 관절염 발생률이 높아지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 근데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하죠. 네.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다리가 안 휘고 똑바른 사람들 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거의 많이들 휘어 있고요. 요즘 20대들은 다 이렇게 예, 뭐 좀 관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 그 어머니 때나 네. 저만도 마찬가지로 저도 많이 다리가 휘어 있는데 개인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것 같고요. 체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절을 하신다면은 휜다리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많이 휘어졌을 때 내측이나 외측으로 우리가 외측으로 휜 거는 X자 다리라고 하고 안쪽으로 휜 거는 우리가 O자 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렇게 휘었을 때 그다음에 내측이나 외측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근위경골절골술 이런 거를 통해서 체중 부하의 축을 바꿔주게 되면 자기 관절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활발한 직업적인 활동도 가능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용상 이렇게 또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 치료를 좀 네, 해보고자 하지 예, 않을까라는 하는 생각이 경우도 들어서. 있습니다. 아, 사실은요. 그래요? 예, 네. 그 비급여, 그러니까 저 사실 미용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심평원에서는 급여 기준으로 되지가 않고 비급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꼭 원하는 분들은 또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리가 휘었다고 그래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그런 뼈를 치는 그런 수술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를 치게 되면 2차적으로 수술에는 뭐든지 합병증이 좀 따릅니다. 부작용도 네. 따르고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다리를 이제 똑바로 만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다리가 휘어졌는데 내측이나 외측에 어떤 관절염에 해당하는 그런 병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치료하면서 같이 치료해 주니까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치료를 받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예, 이분은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분이신데요. 뒷모습만 모두 기억이 나세요? 예, 네. 50대 된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부산에서 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멀리 있는데도 부산에서 오셨는데
이 50대 나이에 관절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인근 병원을 가봤더니 인공관절밖에는 길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우울증에 빠지셨던 것 같아요. 네. 남편분하고도 이제 같이 오셨고 그래서 나이가 아직 젊으시니까 일단은 인공관절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한 번쯤 그 환자분의 무릎을 우리가 좀 지켜봅시다 해가지고 한 것이 근위경골 절골술을 양측으로 했습니다.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재활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오른쪽을 먼저 하고 6개월 뒤에 왼쪽을 해서 다리를 이제 바르게 만들어 드리면서 내측에 있는 관절 연골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골 재생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활동도 잘하시고 무릎 통증이 없으니까 너무 자신 있게 잘 걸으시고 그 우울증도 사라지시고 그래서 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약간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네. 약간 더 다리가 길어지고 더 키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면서 뼈를 약간 벌려주거든요. 네네네. 벌려주면서 축이 바뀌다 보니까 휜 다리가 잡히니까 한 1cm 내서 길게는 2cm까지도 다리가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